안녕하세요, 나리입니다. 저는 대학교를 다니면서 1,000만 원을 모았던 경험이 있고 현재는 월급 80%를 저금하는 2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했던 방법이 모두 정답은 아니지만 돈에 관심 있는 사회초년생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대학생 때부터 돈을 모으는 저를 보고 친구들은 어차피 직장 가면 벌 텐데 왜 지금부터 돈을 모아? 라는 말을 자주 했어요. 사실은 이 말이 맞기도 해요. 직장을 다니게 되면 대학생 때는 벌지 못했던 큰 돈이 갑자기 내 통장으로 들어오게 되고 대학생 4년 동안 차곡차곡 모았던 돈을 6개월 만에 빠르게 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대학교 4년 동안 조금이라도 꾸준히 돈을 모아보는 것을 추천해요. 지금 당장은 돈이 작아 보일 수 있지만 이게 모이면 목돈이 되고 앞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할 때 중요한 밑거름이 되어 줄 든든한 자산입니다. 또 지금까지 돈을 모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직장을 다닌다고 해서 갑자기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돈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현명하게 소비할 수 있을지, 성실하고 꾸준히 저축을 할 수 있는지, 투자는 어떤 방향으로 해야 할지, 월급을 바라보는 자세가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달에 20만 원씩만 저축을 해도 대학생활 4년이면 960만 원이고 곧 1000만 원이잖아요. 20대 초반 대학생 4년 동안 저축을 해본 사람과 해보지 않은 사람은 돈과 인생을 바라보는 깊이와 가치가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돈이 없어서 적금을 깼던 20살 저축 실패설을 이야기를 할 건데 혹시나 정보가 빠르게 필요하신 분들은 스킵하셔도 됩니다. 제가 앞에서는 계속 저축이 중요하다고 말을 해왔지만 사실 저도 대학생 때는 돈을 모으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20대 초반에는 맛있는 것도 먹고 싶고 재밌는 여행도 가고 싶고 예쁜 옷도 입고 싶잖아요. 저도 그랬었거든요. 성격이 또 워낙 욕심이 많은 편이라 남들이 하는 거는 다 해봐야 했었고 새롭게 경험하고 도전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었어요. 그랬던 제가 저축을 하게 되었던 이유는 엄마의 강요 때문이었어요. 워낙 부모님께서 경제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 20살 때부터 재테크 관련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사실 그때 당시에는 저는 저축에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당장 돈을 모아야 하는 이유도 딱히 없었고요. 어쨌든 반강제적으로 적금을 들게 되었고 심지어 자동이체여서 한 달에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돈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적금날이 다가오면 나도 모르게 괜히 스트레스가 쌓이고 적금날 이후로는 생활하는 데 있어서 돈으로 제약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엄마 몰래 적금을 끄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60만 원 정도로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풍족하게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결국 엄마한테 걸리고 잔소리 폭격과 함께 등짝을 맞았는데 저한테 많이 실망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는 돈이 필요해서 충동적으로 적금을 깼지만 왠지 기분이 좋지 않았고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진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로 새로운 적금을 시작했는데 그 전과는 제 마음가짐이 좀 달라졌어요. 누가 이기나 해보자 하고 오기가 더 생긴 것도 있고 엄마와 나와의 관계에서도 신뢰감을 회복하고 싶어서 대학 생활 동안 더 착실하게 모았던 것 같아요. 저는 지방에서 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학교를 다닐 때에는 엄마한테 용돈을 받아서 생활을 했었고 방학 때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지냈어요. 그래서 매달 저한테 들어오는 돈의 50%는 적금으로 넣었어요. 또 장학금을 받게 되면 70%는 저금을 했었고 나머지는 생활이나 여행으로 돈을 썼던 것 같아요. 사실 저랑 동일한 비율로 적금을 드실 필요는 없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금액 자체도 중요하지만 본인만의 상황을 고려해서 저축 기준을 설정하고 4년 동안 성실히 실천해 나가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대학생이라는 지금의 신분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생각보다 대학생만을 위한 지원과 장학금이 많은 편이에요. 스스로 정보를 알아보지 않고 이런 혜택을 놓치는 경우를 많이 봤는데요. 국가장학금은 물론이고 교내, 교외 장학금을 탐색하고 신청해보는 적극적이고 부지런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내 장학금은 성적 장학금과 성적 외 장학금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성적 장학금은 지난 학기에 받은 성적을 학교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그에 따른 돈을 지급을 해줍니다. 이건 주로 등록금에서 빠져나갔던 것 같아서 학비 절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거 말고도 교내에 다양한 장학금이 있을 텐데 주로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라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행사나 대회에 참여하면 10만원, 많게는 50만원까지 줬던 것 같아요. 지금 기억나는 걸로는 자기소개 발표하기, 영어 스피킹 대회, 독후감 제출하기 등등이 있었는데 저는 4년 동안 다니면서 두세 번 정도 받아서 용돈으로 사용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게 처음이 어렵지 하다 보면 재밌고 뿌듯하고 돈도 돈이지만 성취감도 느낄 수 있어요. 교내 장학금은 요즘 대학생들이 바쁘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참여율이 낮고 선정이 잘 되더라고요.
학교 홈페이지를 주기적으로 살펴보면서 꼭 참여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학교 밖에서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정말 많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저는 우선 드림스폰이라는 사이트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외부 장학금과 공모전 관련 내용들이 다 정리되어 있어서 내 조건에 맞는 장학금을 찾아서 신청하기 좋아요. 저는 4년 동안 총 2번을 받았는데요. 21년도에 롯데장학재단 취준생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100만 원을 받았었고 21년도에는 서울희망대학 진로 장학금으로 선정되어서 200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롯데장학재단 취준생 장학금의 경우에는 선발 인원은 1000명이고 장학금 100만 원과 자기소개서 면접을 첨삭해주는 취업 프로그램 제도 혜택이 있습니다. 서울희망대학 진로 장학금도 동일하게 선발 인원 1000명이고 장학금 200만 원을 주는데 성장 보고서를 회차별로 작성을 해야 합니다. 매년 선발 인원과 장학금 혜택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장학금 모두 연도마다 꾸준히 모집을 하고 있고 그 규모도 계속 커지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원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것들 외에도 다양하고 많은 장학금들이 있으니까 직접 서치하셔서 꼭 도전해보세요. 대학생 때만 할 수 있는 대외 활동도 한 번쯤은 해보기를 추천드려요. 대외 활동 종류로는 서포터즈, 동아리, 봉사, 멘토링, 교육, 기자단 등등이 있는데요. 이런 모임에 나가게 되면 관심사도 나이도 비슷한 또래들을 만날 수 있어서 건강한 자극을 받을 수 있어요. 또 활동 참여자들이나 우수 활동자들에게 상금이나 상품을 지급하는 혜택도 많고 나중에 취업할 때 자소서를 풍성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주로 스펙업이라는 네이버 카페를 활용해서 다양한 대외 활동 정보들을 얻었어요. 주로 전공이나 진로 관련해서 활동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대학생분들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찾아 나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했던 공모전 하나를 추천드리자면 소셜벤처 경연대회라고 창업대회인데 제가 대학교 2, 3학년 때 간호학과 창업동아리 팀장으로 있으면서 팀원들과 같이 참여했던 대회였어요. 저희는 여기서 서울 부분 2등을 차지를 하면서 여러 상금과 지원을 받게 되었어요. 그때 60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은데 팀원들이랑 나눠 가지니 정말 짜릿하더라고요. 창업자의 입장으로서 계획서부터 시제품까지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는 대회였지만 그만큼 보람찼던 시간들이었어요. 재미난 추억도 만들고 돈도 모으고 싶다면 대학교 동기들과 함께 공모전을 참여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건 제가 대학생들한테 시간을 내서라도 꼭 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다들 해피캠퍼스라는 사이트 아시나요? 아마 대학을 다니는 분들이라면 리포트 작성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자기소개서나 보고서와 같은 전자 파일을 구입도 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시절까지 직접 만든 보고서 자료나 취업준비 관련 자소서, 면접준비 파일을 정리해서 꾸준히 올려두었어요. 처음엔 이걸 과연 사갈까 싶었는데 꽤나 짭짤하게 용돈을 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년 동안 약 40만 원의 수익이 났네요. 레포트는 파일의 양이나 질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은 3천 원에 판매가 되고 있고 해피키퍼스에서 소정의 수수료를 떼가요. 이 수익들은 제가 사이트에서 따로 출금 신청을 하면 바로 다음날에 통장으로 돈이 들어와요. 방법도 간단하고 진입하기도 쉬워서 누구나 판매할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부수입으로는 이만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들 대학교 다니면서 레포트 많이 쓰실 텐데 그냥 USB에 담아두시거나 삭제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이 사이트에 하나하나 올려보면서 시작해보세요.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제 소개를 해보자면 저는 블로그를 운영한 지는 3년 정도 되었고 올해 6월부터는 네이버 인플루언서로 선정이 되어서 여행 콘텐츠를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직접적인 돈을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 블로그는 마케팅 체험 협찬이 활발한 곳이기 때문에 생활비 전략에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데이트할 때 식당 협찬으로 음식을 제공받기도 하고 미용실도 제 돈 주고 이용한 적이 요즘에는 거의 없어요. 요즘에 드는 생각은 이걸 왜 대학생 때 진짜 안 했었지? 였어요. 특히나 학생 때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은데 블로그만 있으면 협찬을 받아서 돈 부담 없이 다양한 경험을 해볼 수 있으니까요. 특히 연애하시는 커플분들은 둘 중에 한 명이라도 하셔서 맛집 탐방이나 공방 수업, 전시회나 연극 등등 이색적인 놀거리를 잘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체험자는 모집 사이트에서 제가 신청을 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사장님들이나 마케팅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블로그 운영법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사진을 찍고 글을 쓰는 게 조금 귀찮기는 해도 블로그를 시작하면 특별한 혜택과 기회들이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저는 꼭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지금까지 대학생 때부터 목돈을 모아야 되는 이유와 돈 관리 접근 방법, 장학금, 대외활동 부수입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대학생분들은 이미 돈에 대한 생각이 깨어있고 저축에 대해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해보신 분들이 아닐까 싶어요. 돈 관리는 물론이고 여러 방면에서 성장 가능성이 충분하신 분들이니 멋지고 아름다운 대학생활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도움이 되는 정보가 있다면 서로 공유하며 성장하고 발전하는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